계속해서 23번 글의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과 24번은 일단은 한국말로 아닌 이런 영어로 지금 보기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기가 어쨌든 좀 싫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안에서 우리는 뭘 찾자? 공통 소재를 한번 찾아보자. 그럼 여러분 쫙 보세요. 뭔가 좀 보이는 게 조금이라도 있는가? 두세 개 정도 있어도 아주 훌륭하거든요. Diverse benefits of good market research. 어떤 뭐 시장 조사인가? 아니면 making business decision. 비즈니스도 이제 마켓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 emphatic concern에서 empathic 이제 뭐라 그러죠? 공감해라는 뜻인데, 그리고 또 여기도 empathy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일단 비즈니스나 마켓 비즈니스, 경제 또는 empathy 이런 이제 어떤 공감과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유추를 하고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봤더니 첫 문장에 바로 있습니다. 오늘의 소재가 뭐죠? 네, empathy라는 단어입니다. empathy는요, 공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할 건데, 일단 예쁘게 해볼게요. 공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쁘게 다 칠해야지.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공감은 frequently listed as one of the most desired skills in employer or employee. 끊고, although without specifying exactly what is meant by empathy. 너무 길다, 그쵸? 일단, empathy는 be listed. 말 그대로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뭔가 리스트에 오른다. 그쵸. 뭔가 이제 리스트에 잘 올라간다, 등재된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쵸. 그러면 뭐겠습니까? 목록에 오르는 거니까 종종 오르는 건데, 종종 frequently. 자, 뭘로써 오르냐, 뭐로써 오르냐면 one of the most desired. desire가 바라다, 뭐 욕망이라는 뜻이니까 가장 바라는 스킬인 거라. 누구에 있어서 고용주가 사장님, 그 다음에 직원. 그러면 생각해보면은, 이 empathy라는 거는 누구든, 사장님이든 아니면은 직원이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 거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although가 일단 뜻은 뭐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인데요. 이 구문의 좀 구성이 되게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 쌤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얘는 접속사입니다. 그럼 접속사라는 것은 당연히 뒤에 주어와 동사가 와야 되는데요.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심지어 without 전치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두 가지로 있는데요. 일단 얘는 접속사는 맞는데 중간에 어떤 주어 동사라든지 우리가 좀 흔히 쓰이는 구문 같은 것이 좀 생략이 되었겠구나 정도로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요. 비록 이거는 맞지만, 아니면 앞에 거를 굳이 만약에 가지고 온다면, 이 empathy가 이렇게 등재가 되긴 한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만 한번 봐도, 만약에 it is 정도가 해석이 됐다, 뒤에 이 부분이 이렇게 생략이 됐다라고 봐도 되고, 또 한간에는 it is true 이런 말은 사실이지만 이것도 인정 맞지만 이런 식의 어떤 그냥 관용적인 어구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올도만 남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또 궁금할 수 있거든요. 쌤 여기다가 despise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despise는 전치사거든요. 근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without도 뭐예요? 전치사. 요렇게는 절대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자리는 despise는 들어갈 수 없고 또 주어 동사에 좀 관용적 어구가 생략된 정도,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거를 만약에 가져가 본다면 그냥 이 empathy가 사람들이 등재를 되긴 돼요. 근데 없이. 자, without specifying 이잖아요. without ing는 이 동작에 좀 초점을 두면은 뭐뭐 하지 않고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종종 명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말한다 이 말이지. Exactly. 제대로. What is meant by empathy? 이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empathy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주지도 않고 이 정도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공감이라는 것이 뭔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설명도 안 해주고는 어쨌든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가장 바라는 기술이라고 보통 목록엔 오르긴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없어. 근데 다 가지고는 싶어해. 이런 메시지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empathy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다음 문장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하나의 여러분 문장의 흐름을 찾을 때 시그널로 보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라면서 불특정 다수들에 대한 이런 나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면 좋은데요. some과 other 또는 others가 있을 때는 반드시 some이 먼저 나오고 others가 나와야 돼요. 얘가 1번으로 먼저 언급하는 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다. 이것의 단수 버전이 one과 another 또는 one과 the other 이런 애들을 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올 때는 항상 단수는 one, 복수는 some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언급, 나중에 언급 이런 식의 어떤 부정대명사 이런 것도 좀 알고 가면 좋겠어요. 부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특정한 애들.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은 이렇고 저런 애들 저렇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은 건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해 라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은 이런 일단은 최소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뭔가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죠. 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리스팅을 할 때는 둘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두 개에서의 공통점을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일단 1번과 2번을 딱 보고는 뭔가 다른 각이야. 그러면 이 둘은 차이가 난다. 다르다. 이런 말을 하려고도 할 수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인가 싶겠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계속해서 뭔가 어떤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병렬식으로 뭔가 계속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면서 이해를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겠어요. 자, 어떤 사업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기업에서는 자, 이거를 우리 배웠던 단어다. 그쵸? stress. 이때는 뭘까요? 강조하다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강조하거냐면 cognitive empathy 이렇게 되면서 인지적인 공감을 강조하고 있대요. 인지적인 공감. 그럼 인지적으로 뭔가 제대로 알고 해라 이런 뜻으로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러면서 emphasizing 그러면서 이제 뭐를 강조하냐면서 같은 말인데 다르게 썼다 그쵸?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좋은데요. 종이치네요. 자, 그러면서 emphasizing 이런 식으로 이렇게 TMI 구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좀 유식한 말로 한번 적어볼게요.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한 주절에서 내용이 끝나고 나서 보충적인 설명을 할 때 쓸 수 있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옆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인지적 공감이라는 것이 뭐냐? 뭘 강조해주는 거냐면 the need, 필요성을 강조해주는 거예요. 이 단어도 우리 배웠죠. 유진이 할 때. 자, 뭔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냐면 바로 리더들이 understand the perspective. 자, 단어들을 먼저 잘 보십시다. 자, 관점. 그리고 뭐의 관점이냐면 직원과 고객의 관점을 잘 이해하는 걸 강조하는 거다. 그러면 어떤 회사에서는 지금 인지적 공감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그거 뭐냐면 고객이나 직원들을 좀 잘 이해하는 그런 어떤 역량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할 때? negotiating, 협상을 할 때 뭐에 대해서? 거래에 대해서 협상을 하거나 여기 보이나요? 이렇게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결정을 내릴 때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이제 어쨌든 사장님이가 자, 리더가 지도자가 잘 이해한다는 그런 공감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이거를 막 깊이 있게 이게 아니라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돼요. 자, 근데 others 했으니까 뭐야 이제 또 다른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또 비슷한 얘기로 맥락이 가는지 다른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은 또 강조합니다. affective 하면은 뭐냐면요. 여기서는 뭔가 감성적인 또는 뭔가 뭐라 그럴까요? 정서적인 요 정도로 해석할게요. emotion이랑 좀 비슷해요. 그럼 일단 보세요. 인지적인 거랑 정서는 일단 누가 봐도 좀 다르죠. 이거는 뭔가 천지분간이 돼야 되는 거고, 이는 우리가 말하는 감성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서적인 어떤, 공감이라든지 공감적 관심, 사람을 공감하고 잘 관심을 두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강조한다라는데요. 또 사실 같은 구조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또 뒤에 TMI 구를 보고 있죠. 아까 뭐라 그랬죠? 분사, 구문. 사실 위에랑 거의 대꾸법이에요. 국어로 치면 분사, 구문. 그럼 뭐예요? 뭐를 지금 강조하냐면 이 others가 말하는 이런 정서적 공감이라는 것은 바로 또 이번에는 이 리더들이 gain trust, 뭐를 얻어야 돼? 신뢰를 얻어야 된대. 누구로부터? 이번에는 이 직원과 그 다음에 고객으로부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인지적인 거는 얘네들을 갖다가 잘 얘네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고 이번에는 얘네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을 뭘로 대함으로써
진정한 관심과 연민이나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얘네들을 잘 이렇게 믿음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대부분 누굴까요? 여기 대 누구를 대? 그렇죠. 당연히 employees and customers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고객과 그다음에 직원들을 여기서는 대하다, 대접하다. 대함으로써 어떻게 돼? 진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진짜 연민과 동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공감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공감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일단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 볼게요. 그러면서 when some consultants argue that 자, 일단 컨설턴트는 상담사 같은 것도 되고요. 여기서는 자문 정도, 자문위원 그래서 어떤 자문위원들은 이렇게 주장할 때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that이야. 자, successful company foster empathy.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foster는 먼저 해놓을게요. 양육하다, 기르다인데요. 육성하다. 그래서 육성하다, 기르다. 기르는 거라. 기르다. 그럼 뭐야? 성공적인 회사가 만약에 이렇게 동정심이나 이런 공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기른다라고 말할 때 얘네가 우리는 이런 걸 잘 길러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what that translates to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좀 헷갈리는데요. 이렇게만 한번 밑줄 쳐볼까요? translate이라는 건 원래 무슨 뜻입니까? 그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번역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그 번역이라는 건 뭐예요? 이 뜻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A라는 어떤 의미를 B라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번역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것이라는 건 앞 내용이야. 앞의 내용이, 이때는 그냥 요거를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의미하는 것은, 이 것이 이 what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인 회사는, 공감을 길러요.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게 총체로가 주어예요. 그래서 이게 동사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means예요. What that means is that 뭐냐면 companies, 이 회사들은 should conduct good market research. 자, 좋은 시장 연구, 시장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수행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쓰입니다. 하나 적어 놓을게요. 수행하다. 자,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네가 시장 조사 잘하라는 말이다 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리고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했던 말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an empathic company, 자, 이 공감적인 어떤 이 기업이라는 것은 understand, 뭐한다? 이해한다. 뭘 이해해? needs and wants. needs 우리 했는데 그쵸? 둘 다 비슷합니다. 필요와 욕구 정도로 할까요? 필요와 욕구. 누구의? customers. 자, 이 고객의, 그러니까 그 회사의 고객의 어떤 필요와 욕구를 잘 이해하는 거지. 그리고, 자,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병렬 구조 했죠? 이 and는 뭐랑 연결해 주는 걸까요? 쌤이 뭐라 그랬죠? and 하면 오른쪽 보고 똑같은 거 찾는다. 왼쪽. 그렇죠. 그래서 지금 s 붙은 것끼리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seek. 이때는 seek이 무슨 뜻이냐면요. 뭔가 뭐 찾다도 되고 추구하다, 노력하다 정도로 하면 되겠어요. 노력하다, 추구하다. 자, 뭐를? 그러한 필요, 바로 앞에서 이제 욕구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fulfill 하면요. 여기 따로 적어줄게요. fulfill, 충족시키다. 채우다 이런 말이죠. 충족시키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욕구를 채워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when some people speak of design with empathy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는 만약에 이 공감이 있는 그런 디자인하는 걸 얘기한다는 것은 또 나왔네. What that translates to 뭔 말이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that companies should take into account specific needs of different populations. 이 회사가 take into account 하면요. 고려하다, 염두에 두다. 뭐를 고려해? 특별한 욕구, 다양한 사람들의 특별한 욕구를 잘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뭔가 우리가 공감적인 디자인을 내가 추구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는
뭐다? 바로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를 내가 잘 고려하는 거지. 그래야 저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예시입니다. The blind, 자, 앞이 잘 안 보이는 사람도 deaf, 귀가 안 들리는 사람, the elderly, 노인들, non-English speaker, 영어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 colorblind, 색깔이 이제 생명이나 색약, 그 다음에 등등등 이런 사람.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이렇게 제작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것에서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회사들이 어떤 회사에서는 지금 앞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인지적 공감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데서는 정서적 공감을 통해서 이렇게 각기 다른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감적인 어떤 이런 용어를 갖다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결국은 이 어떤 분야야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어떤 기업 분야에서는 지금 공감이라는 것이 각기 어떻게 같게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 말로 이해를 좀 하면 되겠죠. 자, 이거 그대로 찾아요. 기업에서 공감이 다르게 해석. 자, 다 찾아주세요. 1번 될까 안 될까? 좋은 시장 조사에 대한 다양한 어떤 혜택, 이득 될까요? 전혀 상관없죠. 이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일단 얘는 공감이 없어서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에서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부정적 요소 전혀 안 되죠. 이것도 없는데 뭐 부정적이고 이런 거 없었어. 자, 그 다음에 3번 difficulties in designing product with empathic concern. 공감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에 어렵다는 얘기 했나요? 안 했죠. 그냥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어떤 나열만 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efforts to build cognitive empathy among employees. 자, 얘는 될까 안 될까? 자, 이 직원들 사이에서 인지적인 공감을 좀 확립하는 노력? 자, 인지뿐만 아니라 아까 뭐도 나왔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런 affective empathy도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쏠리면 다른 애는 얘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지엽적이라서 안 됩니다. 그럼 5번 볼까요? 자, different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은 해석입니다. 그럼 뭐예요? 기업 분야에서 공감의 다른 해석, 다양한 해석. 됐거 안 될까? 여러분 그대로 있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 특히 요즘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계속 반복하지만 내용은 다 알겠어. 근데 선지에서 못 찾을 수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자? 먼저 속어법을 사용해보자.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그래서 한번 여기서 네, 다시 종을 잠깐 끊었네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선생님이 영어로 되어 있는 주제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국말로 한번 바꿔보는 작업도 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바꿀까요? 어디서? 기업에서 이 공감의 다양한 해석. 그렇죠? 기업에서 적어놓으면 되겠나요? 네, 기업에서 공감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인지적 공감으로도 해석이 되고 또는 아까 뭐 진짜 이 사람을 입장을 이해하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을 대해줌으로써 신뢰를 얻는 그런 어떤 공감의 또 기법도 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그냥 이 영상만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또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선생님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나면 밑에다 반드시 이름과 시청 완료 이렇게 한번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오늘 일단 수고했고요. 또 다음 문항에서 만나겠습니다.